엑스턴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어요. 나사가 발표하는 전체 사진의 거의 대부분은 진짜 색깔이 아니라 가짜 색깔을 입힌 사진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늘빛은 푸르고, 그렇죠? 노을은 붉고. 네. 그것도 그럼 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 달에 아폴로 우주인들이 갔잖아요. 예, 예, 예. 아폴로의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을 해서 하늘을 딱 봤을 때 색깔이 달에서 예. 지구로 봤을 때. 하늘을 봤을 때, 달의 하늘을 봤을 때. 달의 하늘. 예, 그 기억나시나요? 시커멓겠죠? 예, 까맣죠. 예, 시커멓죠. 예, 까만 이유는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진공이니까. 달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근데 달에서도 태양이 보이잖아요. 태양이 보이기 때문에 태양을 보면은 태양은 보일 수가 있지만 네. 태양을 안 보고 다른 쪽을 보면 전체가 완전히 다 까맣죠.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한낮이어도 예, 한낮이어도. 태양은 눈부시게 보이지만 달의 주변은- 위는 그냥 시커먼. 예, 시커멓습니다. 까맣습니다. 오, 그게 그러네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지구의 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구의 대기는 질소랑 산소 분자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의 이 분자들은 빛을 받으면 빛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기능이 있어요. 산란이라고 하거든요. 산란. 빛의 산란. 예, 비슷한 예로 먼지 분자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네. 먼지 분자가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레이저를 쪼이면은 먼지 분자가 그 빛을 사방으로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먼지 입자들이 보이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근데 먼지 입자는 엄청나게 큰 거고, 질소나 산소 분자는 굉장히 작거든요. 네. 한 뭐 10억 분의 1m보다 더 작은 정도에 네, 해당이 되는데, 오. 그렇게 작은 공기 분자들은 빛을 퍼뜨릴 때 약간 차별을 내요. 색깔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으면 주로 파란색, 보라색을 사방으로 많이 보내고, 빨간색 이런 애들은 대충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도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태양이 있다고 해보죠. 네. 태양이 대기를 지나갑니다. 그럼 네. 우리가 태양을 바로 보면은 태양은 보이겠죠. 네. 그런데 태양 쪽을 안 보고 이쪽에 대기를 보면은 네. 대기의 공기 분자들이 햇빛, 빨주노초 파란보를 받아서 계속 파란색만 주변으로 이렇게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죠. 네. 또 우리 눈에는 파란색이 주로 들어오고, 뭐 녹색도 약간 들어오긴 하겠지만, 네. 파란색이 주로 들어오니까 파란색으로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질소랑 산소가 아니라 만약에 대기가 다른 걸로 구성이 돼 있었다 그러면 하늘색이 달랐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게 너무 사실은 전제가 좀. 아니, 밀도랑 분자랑 관련이 돼 있는데, 네. 분자의 종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크기가 중요하죠, 크기. 그래서 분자 제가 크기. 토성의 예를 들 텐데, 네. 토성을 탐사했던 카시니오라는 그 탐사선이 있었거든요. 네. 뭐 지금은 토성 속으로 추락을 시켜가지고 없애버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 카시니오가 토성의 북반구 쪽 하늘 사진을 찍으니까 지구의 파란색과 굉장히 비슷한 색깔의 하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촬영을 하고, 예. 처음에는 놀랐는데, 원래 이제 토성 자체는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거든요. 네. 짙은 대기 쪽은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토성의 북반구 하늘의 대기 상태가 지구의 대기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는 물론 분자는 수소 분자입니다. 수소. 예, 산소나 질소는 아니고요. 네. 수소긴 한데 예를 들어 크기라든가 밀도 같은 조건이 지구의 대기 조건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토성의 수소 분자도 파란 하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계 행성을 연구를 할 때 외계 행성의 하늘 색깔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외계 행성의 네. 하늘색을요? 예. 어떤 거냐면은 네. 예를 들어 뭐 몇십 광년, 몇백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 있고 별 주변을 외계 행성이 돌잖아요. 네네. 돌면 걔네를 직접 보는 건 불가능하죠. 당연히 너무 네. 멀리 떨어져 그쵸. 있으니까. 근데 외계 행성의 대기가 파란색이면은요, 얘네가 외계 행성의 별, 즉 태양이죠. 네. 외계 태양의 뒤로 돌아갈 때 파란색이 약간 사라집니다. 뒤로 돌아가면은. 그리고 나오면은 파란색이 약간 더 강화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숨을 때는 파란색이 줄어들고 앞에 나타날 때는 파란색이 있다는 걸로써 얘를 돌아다니는 외계 행성의 대기의 색깔은 파란색이겠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또 대기가 있겠구나. 예, 대기가 라고 있고 추정. 그 대기에 의해서 파란 하늘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붉은 붉은 노을. 노을은 파란 하늘과 네. 일종의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공기 분자들이 파란색을 옆으로 퍼뜨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노을 같은 경우는 햇빛을 직접 보니까 햇빛이 대기를 뚫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대기를 뚫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파란색은 많이 옆으로 퍼져버리고 예. 녹색도 적당히 퍼져버리니까 남는 거는 노란색, 빨간색이죠. 네네네.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이 주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을 색깔이 보이는 그 거죠. 해가 누웠을 때. 누웠을 때. 예. 그건 뭐 그러니까 각도의 영향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의 문제인 거죠. 바라보는 예, 방향. 방향의 문제죠. 예. 아. 예를 들어 태양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면은 태양은 원래는 흰색인데 흰색이에요? 예, 원래 흰색입니다. 예. 그 우주 막 사진 찍었을 때는 그 태양의 그 플라즈마라고 하나? 예, 그 예. 폭발하는 거 막 예. 붉은 태양 아닙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고 고르게 다 섞여 있어요. 태양의 네. 모습을 촬영한 천체 사진들이 네. 실제로는 거길 잘 보셔야 되는 게 자외선을 찍은 사진도 있고 태양의 액선을 찍은 사진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네네. 원래 천체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온갖 전자기파로 천체들을 찍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폴스 컬러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액선으로 태양을 찍으면 액선의 분포가 나오겠죠. 태양이 내는. 네. 그거를 사람한테 그대로 가져다 주면 이게 안 보이죠, 액선은. 안 네네네. 보이기 때문에 네. 액선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어요. 나사가 발표하는 천체 사진의 상당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진짜 색깔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짜 색깔을 입힌 사진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잖아요. 네. 태양은 계속 이제 불타오르는 예. 존재인데 네. 불타오르니까 붉은색이겠지. 더 뜨거운 곳은 뭐 노란색이고 뭐 파란색이겠지. 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가? 예, 맞습니다. 사실 별 같은 경우는 별의 표면 온도가 색깔을 결정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별의 표면 온도가 3000도면 붉으스름한 계열, 네. 4000도면 예를 들어 노란색, 네. 태양처럼 6000도 부근이면 흰색, 와. 그 다음에 더 뜨거워서 2만도, 3만도 정도가 되면 푸르스름한 색깔, 이렇게 바뀝니다. 아.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별의 표면 온도를 별의 스펙트럼이나 색깔을 가지고 추정을 하죠. 근데 태양은 흰색이에요. 흰색이지만 우리가 보면은 약간 노르스름하게 보이거든요. 직접 보면은. 네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파란색을 약간 뺏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르스름한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색깔이라는 게 예, 원래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물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것이 검은색이 아니며 원래 이것이 뭐 흰색이 아니며 약간 그런 거라면서요. 색깔은 사람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망막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망막에는 원추세포가 세 종류가 있어요. 대충 말씀드리면은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 녹색을 느끼는 세포, 파란색을 느끼는 세포가 있는 거죠. 어떤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좀 대충 거칠게 얘기를 하면은 이 빛을 빨간색, 녹색, 파란색 세 개로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개로 잘라서 뇌로 전달을 하는 거죠. 물론 네. 복잡한 신호 처리가 있지만 네. 그럼 뇌는 그렇게 전달되는 신호를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청록색이다, 뭐 하늘색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스펙트럼을 보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세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네네네. 직접 보지는 못하고 걔네들 속에 RGB의 B가 어떻게 되느냐, 뭐 3대 1대 1이냐, 2대 5대 5냐, 이런 네. 식의 B를 보는 겁니다. 파란색이 10이고, 예를 들어 녹색이 0이고, 빨간색이 0이면 말 그대로 굉장히 짙은 파란색이 될 거고, 예를 들어 파란색을 느끼는 게 8이고, 녹색을 느끼는 게 5고, 빨간색은 0이다. 그러면은 약간 청록색 계열의 빛을 느끼는 것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냥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네.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게 파란 뚜껑이잖아요. 하늘색 네. 뚜껑이잖아요. 네. 그럼 얘를 파란색으로 칠해놨으니까 네. 파란색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파란색이 아닌 거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네네네. 얘가 예. 지금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조명은 흰색인데 예. 흰색을 얘가 받아요. 예. 그럼 얘를 구성하는 염료 분자들이 있거든요. 네네. 걔네들이 녹색과 빨간색을 흡수해요. 흡수하고 파란색을 반사시키죠. 네. 그럼 반사된 그 파란색 부분의 스펙트럼이 편집장님의 눈에 들어가서 그 RGB 세 개의 원추세포를 자극을 하는데 빨간색 느끼는 건 자극 안 하고 네. 녹색도 거의 자극을 안 하고 조금밖에 자극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파란색을 느끼는 세포를 집중적으로 자극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으로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촬영이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직접 보고 있고 얘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거라 네. 시청자들이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에서 파란색이 나오면은 네.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나오는 파란색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스펙트럼. 네네네. 그 스펙트럼은 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바라기를 야외 촬영팀이 가서 촬영할 때 해바라기의 노란색을 직접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거랑 그거를 방송국에 가지고 와서 영상 처리를 해서 각 가정에 보내면은 네. TV에 노란색이 나오죠, 해바라기에. 그 스펙트럼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네. 스펙트럼의 형상은 달라도 걔네들이 눈에 들어와서 R, G, B를 자극하는 정도는 똑같은 거죠. 그 왜 TV도 예. 왜 색감 조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이제 TV 색조를 조절하게 되면은 결국은 TV에서 나오는 RGB로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 흰색의 색감도 조금 바뀌고 그걸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영상 하는 사람들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 그렇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조명이 이게 약간 예. 누런색으로 좀 예. 바꾸면 예. 이것도 흰색이 아니라 누런색으로 보이듯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눈에는 완벽히 똑같은 색깔로 보이더라도 그 색깔을 낼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의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다. 아. 이게 보통 수학으로 치면은 many to one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여러 개의 완전히 다른 스펙트럼이 눈에 들어와서는 하나의 색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러면 그게 예. 사람마다 예. 색깔의 정도가 좀 달리 보일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케이스도 많은 그 좀 파란색인데 예. 요 진한 정도도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리 보이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생명이죠. 생명. 예, 그러니까 세 개의 RGB 원추세포가 있을 때 하나나 두 개가 그러니까 기능을 안 하면은 그러면 예. 이제 생명이 되잖아요. 아.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그 세 개가 다 작동을 안 하는 희귀한 병도 있대요. 그런 분들은 그냥 흑백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 예. 제가 근데, 사실 예. 고백하자면 색약이거든요. 그 옛날에 그러시구나. 예. 공군 가려고 예.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평상시 볼 때는 예. 큰 문제는 없는데 예. 그 희한한 판 있지 않습니까? 색약 검사하는 거. 그렇죠. 색약 검사하면은 다 보는데 그중 한 서너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 나는 6으로 보이는데 예. 저 사람들이 왜 11에 예. 말이 안 되는데 예.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RGB 원추세포의 기능이 하나가 아예 작동을 안 하거나 좀 약하거나, 예, 그러면은 다르게 보이게 되겠죠. 뭐 저도 이게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진 신기하다. 않은데, 예. 의사들이 입는 수술실에 예. 있는 수술 가운이라고 예. 하나요? 수술복이라고 예. 하나요? 그게 대부분 거의 청록색이잖아요. 예. 굳이 흰색 안 입고. 예. 그 청록색을 입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망막에 세 종류의 세포가 있다는 거랑 직접 관련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네.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실 때 네. 주로 빨간색 피를 보잖아요. 음. 그러면 빨간색 피를 한참 보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원추세포, 원래 이름은 다르지만 그냥 RGB라고 해볼게요. 네. RGB가 있으면 블루랑 즉 청색과 녹색을 느끼는 세포는 놀고 있죠. 네. 빨간색이 네. 아니니까. 계속 빨간색 보고 예, 있으니까. 근데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해집니다. 네.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시다가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 옆에 동료 의사를 바라보면은 네. 흰색 가운이 흰색으로 안 보여요. 순간적으로. 왜냐면은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는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흰색을 봐도 흰색이 보내는 빨간색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요. 순간적으로.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흰색이 보내는 빨간색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인식하지 못하겠는데요. 그거 이런 겁니다. 예. 우리가 흰색이 있으면은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 세 개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한테 보낼 때요. 예. 그러니까 얘가 보내는 빨간색도 느껴야 되고 녹색도 느끼고 파란색도 느껴야지만 우리 눈에 흰색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원추세포 3개 RGB가 다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흰색으로 보이는 건데 네네네. 빨간색은 피를 하나 보느라고 너무나 피곤하니까 쉬어버리면? 제 역할을 못해서 순간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얘는 비록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다 보내도 눈에 있는 망막세포 중에서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가 뭐 게을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순간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빨간색이 약간 부족한. 그러면 계속 그런 제가 이거 뭐 빨간색 필터 갖고 오셨는데 네. 빨간색 필터로 계속 보고 있다가 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 흰색을 보면은 흰색을 보면은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흰색이요? 예, 빨간색이. 하얀 셔츠 입고 계시죠? 예. 아, 흰색을 보라고요? 예, 흰색은 이제 이 정도 예. 됐나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예. 청록색으로 보이시나요? 오, 약간. 예,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거를 대중 강연을 갈 때 항상 보여주는데요, 파워포인트로. 네네네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신기해서 와 하는 소리를 지르거든요.
시청자분들이 하얀 하실 수 있는 테이블인데.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휴대폰으로 빨간색 놓고 파워포인트로 그 다음에 흰색을 놓은 다음에 빨간색을 한 1분 정도 보시다가 흰색으로 넘기면은 그게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네. 색깔이 흰색으로 안 보이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색깔을 착각하는 거니까. 순간 착각할까봐. 예,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청록색으로. 근데 그런 수습을 계속 빨간 뭐 빨간색을 보다가 청록색을 봐도 청록색은 그대로 청록색으로 보이니까. 맞습니다. 예. 빨간색이 가장 약한 예, 색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청록색으로 수술복을 만드는 거죠. 사막에 가면 이제 신기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기루. 그러니까 오아시스, 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효과. 예. 그것도 빛에 의한 착시인가요? 맞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태양을 볼 때 예. 태양이 원래는 아래에 있는데 위에 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태양이 질 때 태양의 아랫부분이 지평선에 닿으면 이미 그 태양은 그 아래에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은. 예? 아래에 있는 게 지평선 위에 떠 있는 걸로 보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의 대기를 뚫고 오는데 희박한 데 쪽에서 아래쪽에 두터운 쪽으로 꺾이거든요. 꺾이죠. 이거를 이제 그 노을, 그러니까 예. 지는 태양이라고 예. 하면 요게 이게 지평선이고, 예. 그럼 우리 눈에는 태양이 이렇게 보이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니요, 더 아래에 완전히 예? 숨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예. 실제 태양은 여기 있다고요? 예,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자, 보시면은 네, 요 손을 어떻게 그럴 수 이렇게 있지? 여기서 이제 빛이 오잖아요. 네, 그럼 오다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지구의 대기에 희박한 데서 대기가 이제 좀 두터운 쪽으로 이렇게 빛이 꺾입니다. 꺾여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더라도 빛이 오다가 꺾여서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 눈에는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태양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 약간 지구가 둥글고 대기도 예.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있고 특히나 대기가 아래쪽은 밀도가 높고 아, 위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거거든요. 빛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다. 옵니다. 예, 그렇게 옵니다. 실제로. 그 류현진 커브처럼. 예. 그러면은 이렇게 꺾여 들어오면은 예. 우리 눈에는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보이는 거죠. 근데 눈에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예,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의 그 방향 쪽으로 태양이 보입니다. 야, 이거 근데 이게 이 물리학자가 아닌 사람이 설명했다면 어디 가서 싸움 나겠는데요, 이거? 말이 되냐고. 제가 나중에 댓글을 열심히 달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다고 해보죠. 네. 그 다음 여기 사막이라서 이게 굉장히 뜨거워요. 네네네. 뜨거우면 여기는 밀도가 낮고 네네. 위가 오히려 차가워요. 예, 여기 자글자글하고. 예,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밀도가 낮고 위는 차가운 거죠. 그러니까 네. 흡사 지구의 대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죠? 뜨거운 쪽은 밀도가 희박하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나무에서 빛이 오죠? 네. 이거 직접 보면 나무가 보이겠죠? 근데 이 도로 쪽으로 내려가는 빛이 이렇게 가다가 희박한 데서 밀도가 높은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빛이 이렇게 꺾여요. 예. 이렇게 꺾이니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아래쪽에서 나무 꺾이는.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숲의 색깔이 보이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아지랑이가 있으면은 나무라기보다는 무슨 오아시스 같은 그런 색깔로 예, 도로 밑쪽에 뭔가 있는 게 보이겠죠. 울렁울렁거리는 약간 예, 물처럼. 예, 물 색깔이. 예. 그러니까 나무의 이미지가 신기루 이렇게 빛이 이렇게 꺾이면서 아래쪽에 자기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 건데 아. 나무 색깔이나 하늘 색깔이 이제 물 색깔이랑 비슷하니까요. 아, 그렇게 그 해서 오아시스. 그것도 착시가 착시 현상이. 되는 거고.